안녕하세요. 이상진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4년 10월 22일 날 신라 호텔에서 카마, 미국에 계신 한인 의사분들의 모임인 미주 한인 의학협회에서 영광스럽게 제가 한국인 정형외과 2명 중에서 1명 발표한 한 명이었습니다. 골프 인절에 대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인저리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손목과 엘보, 팔꿈치 손상 모든 것은 다 영어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했던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골프의학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대한견주관절학회 임원이고, 대한충격파 재생치료학회 감사를 맡고 있고, 골프 헤럴드, K골프 뉴스, 클럽하우스의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골프 쪽에 관여를 좀 하고 있는 의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에게는 피코밴드 개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골프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골프 인구가 참 다양하게 잡힙니다. 뭐 3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8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크린 골프만 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크린 골프는 자주 치는데 필드를 한 번도 안 나가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서 잡히는 그런 인구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 상당히 많은 수가 골프 인구들이 있고요. 골프 코스는 한국은 약 533개, 미국은 약 16,000개의 골프장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프로골프 선수들 차이가 많이 나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니어 골프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등록된 선수가 2,039명,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오 마이 갓 300만 명이나 이 선수들이 주니어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골프 부상은 골프인들의 약 10%는 골프 부상으로 고생을 한다고 돼 있고, 선수들은 54% 정도가 골프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보다 더 수치가 높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은 뭐 기술, 그 다음에 컨디션 나쁜 상태에서 무리하다 보면 조건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들을 따라 하다 보면 많은 부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약 매년마다 4만 명 정도가 응급실로 치료를 받으러 온다 그래요. 골프 때문에. 그중에서 15,000명이 골프 카트 부상이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가 상당히 우리가 부상의 원인이 많습니다. 딱딱한 매트이기 때문에 뒷땅을 때린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카트를 캐디분들이 대개는 이제 운전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부상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골프 카트 부상이 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 근육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해부학적 구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면 우리가 목, 경추, 그다음 허리, 요추, 목은 원래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 해부학적으로 구조물이, 그다음에 허리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그런데 골프에서는 그 반대의 동작을 하는 거죠. 이 퍼팅할 때 보면 공을 밑으로 내려봐야 되고 허리는 돌리게 되고, 즉 평상시에 쓰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해부학적과 반대되는 우리가 운동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지 부상을 적게 입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힘이 전달되는 게 가장 스피드, 빠른 스피드, 그 다음에 기술을 안 되는데, 기술 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돌이라든지 나무 뿌리를 때렸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채 같은 경우는 이제 샤프트가 부드러우면 결국에는 바닥에서 몸으로 오는 충격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요인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영상이 안 돌아가서 그런데 왼쪽은 이제 골프의 이제 레전드인 샘 스나이드라는 선수의 스윙이고
오른쪽 스윙은 이제 어니 엘스, 프레드 커플스, BJ 싱 2000년대 초반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의 스윙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거즈가 나타나면서 스윙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제 파워풀 스윙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생기면서 특이한 스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왼쪽은 이제 브라이언 디셈버 선수죠. 브라이언 디셈버 선수는 그냥 왼발을 그냥 뒤꿈치로 해서 확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몸통 스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부상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이 절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뒤꿈치로 발을 확 돌려버리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고 셰플러 선수는 뭐 이게 일반인들이 흉내도 못 낼 정도로 하체가 발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이한 스윙을 하는 제 최호승 선수가 있죠.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또 어, 우승도 했습니다. 최호승 선수가 제가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최호승 선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최프로님, 제가 최호승 선수 최프로님의 스윙을 보고 나서 첫 번째 느꼈던 게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호승 선수가 나이가 많거든요. 아들뻘과 되는 선수들과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상은 적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폼을 보는 순간 야, 참 이게 골프 선수로서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얘기하니까 최우성 선수가 저에게 역시 원장님이 저를 이해를 해주시네요. 제가 웃기려고 이런 폼을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윙 플랫, 우리가 면이 내려오는 게 밑으로 평평하게 내려오면 우리가 플랫 스윙이라 그러죠. 그 다음 위로 쭉 올라가는 스윙을 우리가 버티컬 스윙 또는 이제 어,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플랫 스윙 유명한 이제 오지현 선수죠. 지금은 이제 남군 따라서 PGA에 가서 즐겁게 지금 육아 생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오지현 선수가 실제로 이제 플랫스윙으로 했던 우리가 모델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손목, 허리, 무릎 부상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지현 선수도 저 세 군데의 부상을 고생을 했다 그러고요. 오른쪽에 이제 업라이트 스윙을 한 버티컬 스윙을 하는 LPGA 전인지 선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 부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인지 선수도 업라이트 스윙을 조금 더 각도 조절하면서 어깨 부상으로 고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딱 미는 힘이죠. 지면 반발력이 아니고 지면 발력입니다. 이 힘이 이제 밑으로 바닥을 차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윙의 힘이 더 증가돼서, 거리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지면 발력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문제가 지면 발력을 밑으로 바닥을 차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릎의 설계골과 대퇴골 부위에 그 면적에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무릎 부상이 오히려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의 힘 조절을 밸런스 조절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만에 무리가 가게 되면 그 부위에 부상이 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반다리 문화, 특히 우리나라 양반다리 문화죠. 양반다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터키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 요가라든지 특수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문제가 이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다리가 외회전이 쉽게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뇌회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골프가 스윙을 하고 나서 몸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관절이 내회전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당연한 얘기죠. 스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디엔가 힘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고관절이 해줘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그래서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에 부담이 오는데요. 대한민국의 남자 프로 선수들, 그리고 딱딱한 스윙을 하는 여자 선수들의 상당수는 허리 부상의 원인은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만 치료하면 안 되고 꼭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아니면 고관절을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선수가 PGA 현장에 4라운드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침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시합을 당장 해야 되는데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자리에서 고관절 스트레칭과 흉추 스트레칭을 해주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진통제를 줬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시합을 마치고 또 마지막 시간에 또 시합 마치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 선수들, 특히나 남자 선수들은 허리가 아플 때 꼭 고관절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전문의들이 모여서 대한골프의학연구학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이 됐는데요. 2017년도에 지금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워크숍도 우리가 심포지엄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KPG, KLPG, 대한스포츠의학회와 같이 올해도 지금 이제 11월 달에 큰 행사를,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논문들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이제 좋은 교수님들이 좋은 논문들을 발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골프 손상, 오늘 이제 특히나 골프 손상을 보게 되면 타이거즈의 골프 부상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면 거의 매년마다 골프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나기 이전이거든요. 그 위에도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골프 부상을 아마추어와 프로가 조금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이제 막 갈비뼈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흉추, 늑골 손상이 많고 엘보 손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선수들은 손목과 허리 부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상체 손상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프로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과 손목 부상이 많고 아마추어는 엘보 부상이 많은, 팔꿈치 부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 부상으로 고생을 한 프로들이 너무 많죠. 미쉐리 선수, 그 다음에 미쉐리 선수부터 해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손에 오는 이제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뒷땅 때리는 거, 패샷이라고 뒷땅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숨어 있는 돌이라든지 딱딱한 물체를 때렸을 경우, 그 다음에 심한 스윙, 그 다음에 기술이 잘못된 경우, 연습장에서 딱딱한 매트에서 스윙을 하는 경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장타를 치기 위해서 헬스를 많이 하는데요. 헬스 중에서 뭐 덤벨이라든지 이런 걸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령을 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잘못해서 손목 부상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래서 뭐 힘줄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 다 연결이 부상이 올 수 있고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왔을 땐 급성으로는 우리가 삼각연골 복합체, 그다음에 골절, 이 염자 등이 올 수 있고 만성은 힘줄염증, 손저림 증후군, 그다음에 만성 피로골절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엘보 손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안쪽에 오는 거를 이제 골프 엘보라 그러죠. 바깥쪽에 오는 걸 테니스 엘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쪽에 테니스 사람한테 많다 그래서 붙이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라 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골프 엘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골프인들에게도 바깥쪽에 테니스 엘보가 5배에서 10배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 테니스 엘보, 이제 우리가 외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외측 상과염이라 그러는데, 여자분들한테 많은데, 이유가 뭐냐? 이게 채를 빨리 떨어뜨리는 경우, 이렇게 끌고 왔을 때는 이게 긴장이 좀 덜한데, 빨리 내려버리면 이게
근육이 긴장이 된 상태에서 타격이 되니까 충격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이 많이 가다 보면 이쪽에 힘줄의 손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또 힘을 강하게 잡았을 때 우리가 외측 상가염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생기는 우리가 내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은 당연히 이제 반복되는 우리가 충격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고 뒷땅이라든지 우리가 매트 이런 손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게 팔꿈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립을 좀 가볍게 잡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체중 이동이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그러고 티는 높게 하는 게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라파이트 같은 텐전을 좀 줄일 수 있는 샤프트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뭐 쉬는 거,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주사, 보조기 바꾸는 거, 충격파 치료,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로는 우리가 찢어서 하는 개방성 수술과 내시경을 작게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한참 수술을 많이 했을 때 내시경 관절경 수술하는 사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를 다르게 치료를 하는데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피코밴드를 착용을 하라 그러고요.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돌리면서 손목을 뒤로 제치는 이 동작이 제일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좀 자주 하라 그러고 충격파 치료하라 그러고 필요한 경우 주사 치료를 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으시면 샤프트를 우리가 2단계 정도 좀 부드럽게 하라 그러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게 차를 빨리 내리는 걸 하지 말라 그러고 뒷땅은 때리지 말라 그럽니다.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건 알겠지만 하여 주의를 하라 그러고요. 프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고밴드를 꼭 착용을 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충격파 치료를 하라 그럽니다.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수들이 피고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합 때 좀 자기를 몰래 비밀 무기로 잘 사용을 하고 비밀 무기로 쓰고 있어서 시합 때는 잘 착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PGA, LPGA, KPGA, KLPGA의 상당수의 선수들이 피코밴드를 가지고 비밀 병기로 훈련 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US 장애인 골프가 오픈이 처음 열렸습니다. 장애인 골프 대회는 많은데 US 오픈은 2022년도가 1회입니다. 제가 그때 한국의 팀닥터로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상황 이상에 꼬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박우식 선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장애인 골프 선수죠. 이 선수의 캐디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양쪽 다리가 없고 심한 경우 눈도 보이지 않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저렇게 골프를 잘 치시고 진짜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니어 선수들이 꼭 장애인 선수들과 한번 플레이를 해보기를 항상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구조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치료 필요하면 꼭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마동석 배우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근육이 약해지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있다고. 자, 근데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조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한번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참으로 이게 근육으로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근육 운동으로도 커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이거즈를 보게 되면 10대 때 굉장히 야위였죠. 10대 때는. 20대 때 보면 그때도 좀 슬림하죠.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근육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옷을 보게 되면 메이커가 바뀌었죠, 나이키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 사진임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근육을 많이 키운 벌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보면 이게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피라미드처럼 우리가 건물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밑에 사진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이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인데 구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우리가 밸런스 보드에 사람이 서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배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게 되면 손목도 잘 부러지고 다치기도 많이 다칩니다. 어깨까지 다칠 수 있고 오른쪽에 윤이라 선수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아주 스윙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몸도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세탁기가 초기에 고장이 나서 나사가 좀 풀려서 뜨거득뜨거득 한단 말이에요. 기술자를 불러서 나사를 좋으면 진짜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아주 좋게 잘 세탁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닥뜨거 소리 나는데 아유 뭐 빨래는 잘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드럼이 툭 깨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탁기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가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꼭 큰 병을 만들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초기에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낚싯대를 비교를 하면 낚싯대에 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쪽에만 고리가 있고 가운데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줄이 이렇게 쳐지겠죠. 자, 똑같은 물고기를 잡으려 그러면 우리가 줄이 탱탱하게 있는 낚싯대는 탁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탁 걸리겠죠. 그런데 줄이 쳐져 있는 낚싯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더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의사들은 프로프리오셉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근육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어깨부터 팔꿈치 손으로 쭉 같이 아프거든요. 특히나 여자 선수들, 여자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변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쫄쫄이 다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손목이나 어딘가 낚싯대 고리가 빠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손목이 불안전한 경우에 이런 낚싯대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손목을 보강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클럽 스피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 선수들은 100마일에서 120마일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추어는 한 80에서 90마일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프로들은 한 75에서 85마일 정도 되는데 이것을 힘으로 돌리면 매 스윙이 500에서 600 뉴턴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50에서 60kg의 힘이 매번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양의 누적이 오게 되는데요. 2010년도 SCI 논문입니다. JMST에 발표한 저널 오브 메카니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발표한 세계적인 의공학자 경희대 김윤혁 교수님의 논문을 보게 되면 손목이 불안전했을 때 피코밴드를 착용을 하게 되면 앞뒤로 움직이는 힘이 75에서 87%가 감소를 한다. 엄청난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힘이 돌리는 힘은 26에서 45%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힘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1년도에 김유혁 교수님의 JEM, Journal of Engineering in Medicine,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SCI 논문인데 여기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우리가 손은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닭 날개처럼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양 박스에 나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 박스에 나사가 풀리게 되면 당연한 얘기로 반대편에 나사가 빨리 풀리겠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손목이 약할 때 이쪽에도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무젓가락처럼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하면 똑 부러지잖아요. 근데 나무젓가락 위를 딱 고정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떼기가 힘들죠. 그래서 손목이 약할 때는 손목을 보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손목이 약할 때 손목을 보강을 하면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23.7%가 감소가 되고 또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큰 뼈가 아래 위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게 6%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6%? 자, 그런데 우리가 망치질이나 테니스, 골프 같은 경우 생각하면 이게 한 번에 6%니까 누적이 되면 그 수치는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우리가 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정민 연구소, 스포츠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요거는 일반인이 아니고 평균 8년 정도 골프 선수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피코밴드를 착용 안 했을 때와 착용했을 때의 힘이 손의 악력이 5에서 25kg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의 악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스윙이 좀 더 자신 있게 때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리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발표를 해주시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손목을 보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테이핑 아대죠. 특히나 선수들 테이핑을 많이 하는데 2018년도 조지아 홀 선수, 유명한 선수죠. 브리티시 오픈 우승했을 때 4라운드 사진 스타트할 때 보면 왼손에 테이핑을 감고 있습니다. 4라운드 스타트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죠. 스무스합니다. 우승할 때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팅팅 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손목이 아대나 테이핑을 하고 나서 손목이 붓는 거는 그거는 착용이 아니고 부작용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손목을 착용하면 뻑뻑하는 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거는 부작용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용을 하더라도 뭔가 뻑뻑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러한 보호대를 개발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피코밴드는 양쪽에 이렇게 뼈만 고정을 합니다. 안쪽에 가는 붉은색의 저런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요. 신경도 건드리지 않고 힘줄도 건드리지 않고 양쪽에 뼈만 순수하게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에 우리가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그러한 보호대입니다. KLPGA의 우승도 있는 유명한 탑 플레이어 선수입니다. 지금도 좋은 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자,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손을 이렇게 젖히면 작은 뼈가 뒤로 가고요. 이렇게 젖히면 작은 뼈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즉, 굉장히 불안한 자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피코밴드를 고정을 하게 되면 뼈가, 작은 뼈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도 잘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영광스럽게 너무나 많은 현역 유명한 KLPGA, KPGA, PGA, LPGA 선수들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선수들과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자, 꼭 아셔야 될 게 골프에서 손목 팔꿈치 손상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어, 꼭 예방법과 치료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코밴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목과 엘보, 팔꿈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손목 불안전성 때문에 오는 팔꿈치 손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손에서 위로 올라가는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충격을 무조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코밴드를 손목과 팔꿈치에 착용하게 되면 피는 통하고 고조는 꽉 잡아줘서 그래서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아주 낮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이러한 피코밴드를 꼭 착용해서 손목과 팔꿈치 부상을 최대한 줄이기 바랍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